한 번에 합격 해커스. 그 다음 2번도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소득이라는 것은 소비하고 남은 돈이 바로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 달에 300만 원 벌었습니다. 이번 달에 2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저축은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축이라는 거는 뭐에서 뭐를 뺀 거다? 소득에서 소비 또는 지출을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저축이 증가하려면 뭐가 증가해야 될까요? 소득이 증가해야 되고, 만약에 소비가 증가하면 그만큼 저축은 줄어들겠죠. 저축이 여러분 뭐와 관계된다 했어요? 자금의 공급과 관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저축이 증가하면, 저축이 증가한다면 자금의 공급이 증가하니까 금리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천천히 볼까요? 가계 소득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증가하면, 자,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이건 저축이 어떻게 되는 거다? 증가하지만 가계 소비가 증가하면 저축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자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증가한다. 저축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금의 공급이 증가한 거죠. 금리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렇게. 이게 되면 금리는 낮아지고, 반면에 저축이 줄어들면 자금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이렇게 줄어든다 하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금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면.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주부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계란값 같은 거, 옛날에 막 닭 그거 조류독감 걸리고 하면 계란값은 엄청나게 비쌌죠. 그 당시에 막 3,000원 할 때 갑자기 8,000원, 만원 막 그렇게 했던.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계란을 막 서너 개씩 먹은 게 아니라 그 계란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계란의 공급.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자본의 가격이 바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금리가 상승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경기 전망이 좋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경기 전망이 좋으면, 자,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좋으면 투자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늘린다. 자, 아까 투자는 뭐와 관계된다? 이거 기업 투자. 아까 이거 지출과 관계됐잖아요. 기업의 투자 지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수요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돈을 대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투자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 이건 수요가 증가한다. 자,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암기하셔도 되는데 원리를 이해하면 정말로 쉬워요.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 4번. 여기 나왔네요. 아까 자금의 공급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가게에서 이루어진다. 공급은. 근데 가게 소비가 아니라 가게 뭐에? 저축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순서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계 저축, 그 다음에 요게 가계 소비 기업 투자가 아까 우리 지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요와 관련되는 거고, 요거 가계 저축이나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자금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올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전에 다른 데 투자했던 것을 은행으로 이제 갖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공급과 관계되는 것은 가계의 저축,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공급과 관계되고, 반면에 이제 자금 수요와 관계되는 것은 가계의 대출이나 가계 소비나 기업의 투자,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교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뭐 이자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만 이때가 나왔었던 거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한 문제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 이제 그거죠. 교재마다 다 집어넣어 놓은 건데, 경기 전망이 좋다? 그럼 기업의 투자를 늘린다.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기업의 수요가 증가한다.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계 소득이 감소한다든지 가계 소득이 감소한다든지 소비가 증가를 하면은 그때는 저축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축이 줄어든다. 돈의 공급이 줄어든다. 돈의 공급이 줄어들면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이자가 그대로라면 물가가 오르면 돈의 이자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예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자를 올려 받으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해서 금리가 상승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이런 이은행, 제2금융권, 3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게 훨씬 더 이자가 비싸죠. 또 사채도 더 비쌉니다. 왜 그렇다?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사채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인터뷰하고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아요? 라고 하면은 때리는 것도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말한 나쁜 사채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돈놀이 하는 그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머니들이나 뭐 할머니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 분들을 보면 이자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못 받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우리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구나. 그리고 당연히 우리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예금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율은 더 높아지는 것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차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 금리는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그러면 이거는 진짜 살짝만 여러분 꼬아내도 살짝만 꼬아내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암기했던 분들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 혼동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근데 원리만 정확하게 알면 이게 정말로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내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분리될 때 내년이나 나올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한번 보세요. 자, 2016년도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2016년도 기출문제를 이제 살짝 변형을 한번 해봤어요. 보기와 같이 주어진 각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인율하고 수익률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자율하고 수익률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수익률이 뭡니까? 내가 투자한 원금 대비 얻게 되는 수익의 비율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 이자율이라는 것도 내가 예금한 돈에 대해서 얼마의 이자가 받아지는지 그거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액면가와 가입 금액이 1억 원이고 만기가 1년으로 동일하며 금리는 세전 이율 기준이다. 물가 상승률은 1.5%. 자, 회사채, 채권의 수익률, 채권의 할인율, 그리고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모두 1.98로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해도 되지만 자, 여러분들 그냥 1.98 똑같으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여러분 10% 이렇게 바꿔주는 센스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 저도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10%로 바꿔서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이건 어차피 공통적으로 적용되니까 뭐 1.5로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한 2%로 하겠다.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왜냐면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기업과 니은은 표면금리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표면금리라는 거, 회사채 수익률. 자, 이게 말 그대로 뭡니까? 너 회사채 100만 원짜리 채권 사면 나중에 110만 원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기업에 대한 표면금리는 몇 %다? 10%고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표면금리는 이거는 할인율이 10%란 말은 뭐예요? 100만 원짜리 채권을 내가 얼마 주고 살 수 있다고요? 그렇죠. 90만 원 주고 샀다는가? 제가 얼마를 투자하는 거예요? 90만 원 투자해서 나중에 1년이 지나면 1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니까 이거는 원금 90만 원 분의 10만 원 투자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다? 11.111%. 그래서 자, 우리 다른 것 표면금리라니까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우리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기업은 10%, 니은은 수익률이 11%다. 그래서 우리 항상 염두에 둘 거는 할인율하고 수익률하고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10%라 되어 있지만 11%가 되니까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하고 니은 표면금리가 같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하고 디귿 보세요. 얘도 이자 수익률이 몇 %입니까? 이자율 실질금리가 금리가 표면금리가 10%잖아요. 명목금리가. 근데 둘 다 아까 우리 물가상승률 뭘로 한번 계산하자. 2%로 계산하면 요 기업의 실질금리도 뭐가 됩니까? 10%에서 2% 뺀 게 되니까 8%가 될 거고 디귿 역시 이자율이 10%니까 10%에서 2% 빼면 역시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똑같이 8%겠죠. 그래서 기업과 디귿은 실질금리가 어떻다? 동일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동일하다. 자, 보세요. 이게 이자율이 10%, 수익률이 이자율이라니까요. 이자율 똑같은 이자율이 똑같은데 모두 뭡니까? 물가 상승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10%에서 동일한 물가 상승률을 빼니까 실질금리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3번 보세요. 기업과 니은은 이자 금액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한번 보시면 얘는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 투자해서 이자를 10만 원 얻는 거고 니은은요 90만 원 투자해서 이자를 얼마 얻는 거예요? 10만 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다르지만은 금액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 금액은 같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4번
니은은 디귿보다 수익률이 낮나요? 자, 디귿은 수익률이 몇 %다? 10%지만 아까 우리 니은의 수익률은 몇 %라 했어요? 11.111%라 그랬죠? 그래서 니은의 수익률이 디귿보다 더 높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수익률하고 이자율이니까 똑같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고, 그리고 다 뭡니까? 액면가하고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니까 1억 원 투자해서 1.98이면 1.98 어떻게 198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이대로 문제를 푼다면 198만 원, 198만 원 이자 금액이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